두 번의 뼈아픈 페널티킥, 메트로폴리타노 경기장을 지옥 끝으로 밀어넣은 다이렉트 퇴장, 그리고 비아레알을 상대로 거둔 2대2라는 뼈아픈 무승부. 전광판의 스코어만 본다면 99%의 사람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할 것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또다시 다잡은 승리를 놓쳤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의 이야기가 고작 승점 1점짜리 무승부로 끝났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현대 축구가 파놓은 시각적 함정에 완벽하게 빠지신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경기장의 잔해 속에서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이 봉인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단순히 패배를 면한 것이 아닙니다. 라리가 전체가 아직 마음의 준비조차 하지 못한 가장 잔혹하고 위협적인 비밀병기를 마침내 실전에 가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등번호 7번이라는 전설적인 유산을 아시아 청년에게 넘긴 것은 미친 도박이자 마케팅용 상술에 불과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왼발을 쓰는 가처픈 테크니션이 악명 높은 시메오네의 고기 분쇄기 시스템에서 단 1초라도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잔인한 회의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리가 증명해낸 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유럽을 향한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이강인은 그저 살아남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법 같은 기술과 섬뜩할 정도의 침착함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 시스템 전체를 자신의 리듬으로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라운드가 쏟아낸 생생한 기록들을 보십시오. 스페인 축구계에서 가장 날카롭다는 전술 분석관들조차 경기 리플레이를 돌려보며 경악을 금치 못한 수치들입니다. 경기 시작 후 초반 20분 동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볼 점유율은 6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비아레알을 상대 진영 깊숙한 곳에서부터 완벽하게 질식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은 무의미한 90%의 패스 성공률 따위가 아닙니다. 수비에서 치명적인 공격으로 전환되는 모든 파괴적인 순간들이 오직 단 하나의 환승역을 거쳐 폭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강인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우측에서 중앙으로 컴퍼스를 돌리듯 파고들며 시도한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 11분, 수비의 간격을 단칼에 찢어발긴 그리말도를 향한 스루 패스. 14분, 노란 유니폼 3명의 숨막히는 압박을 비웃듯 풀어낸 좁은 공간 탈압박. 그리고 15분과 16분으로 이어지는 룩맨과 줄리아노 시메오네를 향한 킬러 패스의 향연까지. 경기 직후 마드리드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경탄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적응 중인 신입생의 움직임이 아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호흡과 템포를 근본부터 재설계하는 새로운 지휘관의 등장이다. 지난 시즌 레알과 바르샤의 뒤를 이어 리그 3위를 기록하며 아틀레티코를 밀어냈던 비아레알은 측면 스피드 공격수들을 봉쇄하기 위한 완벽한 플랜을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축구 교과서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은 돌연변이 앞에서 완벽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극도로 낮은 무게중심, 완벽한 볼 소유 능력, 그리고 상대 수비수보다 최소 2수 앞을 내다보는 전술적 시야를 가진 괴물 미드필더의 등장이었습니다. 오늘 밤의 퍼포먼스가 왜 한 선수의 커리어를 넘어선 결정적 분기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4가지 핵심 전술 매트릭스를 정밀하게 해체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시메오네의 잔혹한 시험과 하프 스페이스의 암호 해독입니다. 시메오네 감독은 그 누구에게도 선발 명단을 공짜로 내주지 않습니다. 아틀레티코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피와 땀, 그리고 전술적 규율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라는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하지만 엘촐로가 이강인을 기용한 방식을 보십시오. 그는 아시아 윙어들을 흔히 가둬두던 단순한 측면 터치라인에 리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라인과 라인 사이의 틈바구니, 즉 하프 스페이스에 배치했습니다. 측면 공격수의 옷을 입은 변형 10번이자 8번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은 밀리미터 단위로 공간이 쪼개지고 100분의 1 초 단위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현대 축구의 절대적인 사투장입니다. 시메오네는 비아레알 미드필더들의 등 뒤에 숨겨진 공간을 사냥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리의 탁월한 탈압박 능력을 마스터키로 삼아 비아레알의 촘촘한 두 줄 수비 블록을 정면에서 박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강인이 전방을 바라보며 공을 잡는 순간마다 비아레알의 수비 구조는 사정없이 뒤틀리고 찢겨나갔습니다. 두 번째, 전반전의 체력적 함정과 후반전을 결정지은 포지션 시프트입니다. 아틀레티코는 굶주린 늑대 떼처럼 초반부터 폭발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전반 중반을 넘어서며 압박의 강도가 떨어지자 이강인은 왼발의 치명적인 궤적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왼쪽 측면에 고립되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전술거장의 차가움은 막힌 혀를 짚어내는 순간 드러납니다. 시메오네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승부를 결정짓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강인을 자신의 주무대인 오른쪽 측면으로 완전히 이동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위치 전환이 이루어지자마자 잠들어 있던 진짜 괴물이 눈을 떴습니다. 오른쪽 터치라인에서 공을 받아 각도를 열어젖힌 뒤 마법 같은 왼발로 중앙을 향해 사정없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52분 줄리아노를 향해 면도날처럼 찔러 넣은 절묘한 패스. 그리고 불과 수십 초 뒤 화려한 바디 페인팅으로 페널티 박스 앞 수비를 허물고 때린 강력한 왼발 슈팅.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리이의 위압감은 마크 푸빌에게 완벽한 자유를 선사했고, 이는 59분 터진 선제골의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상대 수비진 전체의 시선이 이강인의 왼발 끝에 쏠리는 순간 반대편 공간은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두 번의 페널티킥 참사와 폭풍 속에서 증명한 멘탈리티입니다. 축구는 때로 가장 잔인한 각본을 씁니다. 66분 치명적인 실수로 페널티킥을 내주며 1대1 동점이 되었고, 77분에는 두 번째 페널티킥과 함께 다이렉트 레드카드라는 최악의 참사가 터졌습니다. 경기를 지배하던 지배자에서 순식간에 1대2 역전을 허용하고 수적 열세에 처한 지옥 같은 상황. 보통의 팀이라면 멘탈이 산산조각 났을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경기의 템포를 조율하는 이강인의 진가가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10명이 싸우는 경기에서 공을 잡는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단 한 번의 턴오버가 곧바로 팀의 사형 선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리이는 결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숙한 진영까지 내려와 압박을 풀어내는 든든한 탈출구가 되어주었고, 영리하게 파울을 유도하며 시간을 벌어 수비진의 과부하를 막아냈습니다. 그렇게 유지된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이 있었기에 아틀레티코는 85분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극적인 동점골로 금메달보다 값진 승점 1점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등번호 7번의 무게와 편견의 완전한 파괴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7번 셔츠를 입었던 역대 레전드들의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화려함과 최고의 킬러를 상징하는 번호이자 자칫 한 선수의 커리어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도 있는 잔혹한 압박감의 상징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강인이 그 숫자의 무게에 짓눌려 벤치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승부가 이미 기운 후반 막판에나 들어가는 조커에 불과할 것이라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다투는 최정 상급 라이벌을 상대로 당당히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공을 요구했고 거친 몸싸움을 피하지 않았으며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팀의 창의성을 홀로 짊어졌습니다. 이강인은 단순히 예쁜 유니폼을 입기 위해 마드리드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7번의 가치를 자신의 발로 직접 재정의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일반 시청자의 99%가 완벽하게 놓쳐버린 숨겨진 디테일 하나를 해체해보겠습니다. 선수가 강한 압박을 받으며 드리블할 때 본능적으로 공의 궤적을 잃지 않기 위해 시선은 땅으로 향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전반 11분부터 16분까지 이강인의 터치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보십시오. 상대 미드필더가 전력으로 슬라이딩 태클을 들어오는 찰나의 순간에도 리의 고개는 정확히 30도 각도로 들려 있습니다. 그의 눈은 발밑의 공을 보지 않습니다. 비아레알 수비 라인 전체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공이 발에 닿기도 전에 주변 공간을 레이더처럼 훑어내는 이 능력이야말로 단순한 테크니션과 월드클래스 사령관을 가르는 절대적인 경계선입니다. 평범한 선수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탈압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상대를 끝장내기 위해 탈압박을 감행합니다. 상대 미드필더 3명을 자신의 공간으로 유인해 충돌을 감수한 뒤 발목 스냅 하나로 상대의 수비 조직 전체를 그라운드의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범접할 수 없는 클래스의 차이입니다. 그 어떤 피지컬 훈련으로도 메울 수 없는 순수한 축구 지능의 격차입니다. 종료 휘슬이 울린 후 전 세계 축구 커뮤니티는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레딧의 전술 토론 게시판과 글로벌 소셜미디어는 아틀레티코 팬들의 뜨거운 환호와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현지 골수팬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 번의 페널티킥과 퇴장으로 승점 2점을 도둑 맞았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구단의 전성기 이후 가장 완벽한 공격의 사령탑을 발견했다는 사실만큼은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다. 심지어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비아레알의 감독조차 씁쓸한 목소리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아틀레티코의 측면 공격을 철저하게 대비했지만 이강인이 지속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로 좁혀 들어오는 변칙 플레이는 우리의 1차 저지선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제어가 불가능한 변수였다. 스페인과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뜨거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유망한 아시아 유망주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리를 아틀레티코의 새로운 심장이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2대2 무승부는 라리가의 긴 시즌 역사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한 경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의 페널티킥과 억울한 퇴장에 대한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입니다. 하지만 축구 역사는 오늘 밤을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강인이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시험대를 당당히 뚫고 나와 대체 불가능한 핵심 주전의 반열에 올라선 밤으로 말입니다. 그는 라리가의 진정한 전사처럼 전방 압박을 펼쳤습니다. 그라운드의 모든 잔디 위에서 물러섬 없이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예술가와 같은 우아함으로 상대를 지워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마드리드에서 가장 값진 보물인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절대적인 신뢰를 쟁취해냈다는 사실입니다. 등번호 7번을 등에 새긴 청년의 앞에 거친 폭풍우와 찬란한 영광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가 마침내 열렸습니다. 오늘 밤 그라운드를 불태운 이강인의 질주와 서늘한 투지를 생생하게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프리미엄 전술 분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앙의 지휘관으로 완벽하게 각성한 이강인과 함께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과연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양강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위대한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